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소화기구다라고 하면 소화기, 그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 그다음에 뭐죠?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동 소화 장치 정도. 뭐 기사에 이제 처음에 첫 페이지 넘기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재안전 기준 원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설치 기준, 제5조 소화기의 감소, 제6조 설치 유지의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적용 범위는요,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다라고 하면 소방은요, 뭐 관리업 이기 이전에 소방이다라고 하면 큰 법의 기준으로 볼까요?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있는 소방시설을 소방시설관리사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은요. 예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소방시설법이라고 불렀다가 사실 야 소방이 예방도 해야 돼. 예방도 해야 돼. 그래서 혹을 띄는 게 아니라 혹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재 예방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혹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르기는 그냥 시설법 이렇게 부르지만 전체적인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다. 그리고 소방용품은 뭐다. 그리고 소방시설을 어떻게 용도, 규모,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뭐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딱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누구?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한다. 자체 점검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체 점검이 이기 전에 등급이 나눠져 있죠. 특급이다,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그 안에 또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관리업자죠. 다만 관리업자다라고 하면 소방시설 관리사를 채용한 사람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조인력 빼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죠? 이제 관리업까지 실제 어디에? 이 시설법에 들어있는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사업법이죠. 공사업법. 그래서 소방시설은 우리가 시설법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소방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업, 그 다음에 시공하기 위한 공사업, 그 다음에 나중에 감리를 위한 감리업들은요. 전부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여기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하고 있는 방영업도 사실은 공사업 쪽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좀 잠깐 살펴보면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령. 그래서 얘를 기본법, 그러니까 소방기본법률 시행령이라고 붙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관이죠. 그래서 장관이 만든 게 규칙. 그래서 얘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더 밑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고시죠, 고시. 국민에게 알림. 이게 이제 화재안전 기준 같은 경우도 소방청장의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시도 법이고요. 그 법의 서술의 형태가 이제 1조 목적인데 이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목적은요. 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의는요. 정의는 각각 그 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용어 정리. 근데 이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제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수업을 하면서 아마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걔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파이어 리더에 올리셨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파이어 리더에 이렇게 닉네임이 뜨죠. 무슨 땡땡이, 그죠? 땡땡이에 여기 숫자 뜨죠. 2, 땡땡이, 4, 숫자 뜨죠.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잘 안 보시는구나, 그죠? 저는 숫자가 4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숫자 2일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보시나요? 파이어 리더에 안 들어가시나요? 안 보시네? 그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뭐 특급 회원인가 특별 회원 되어 있죠. 기술사 또는 관리사 되면요 4부여 받고요. 정회원은요 2부여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파이어 리더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이렇게 걸러서 야 누가 광고를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근데 간혹가다 생각 없이 이 4등급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근데 개중에 이제 서로 욕을 하기가 좀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좀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요. 시설법 별표 5지요. 별표 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 규모, 수용 인원을 고려한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요 목적과 적용 범위는요 읽지 않을 겁니다. 처음 읽어보면 땡이죠, 그죠? 왜? 나머지 다 똑같을 거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도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 정리. 제3조 용어 정리.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 기준을 하시는 목적은요 용어 정리입니다. 근데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용어 정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불태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 뒤에 있는 숫자나 기준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재미가 없죠. 근데 얘도 화재 안전 기준도 어떤 측면에서는요 스토리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거고요. 얘를 스토리를 갖고 보시면 이런 개념이 숨겨져 있구나. 다만 얘는 말 그대로 기준, 코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딱딱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좀 재밌어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지는 것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여기에서 막 하십니다. 이게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다져져야 될 분명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장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문장 속에서 완성을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1차 시험은요, 무조건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차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이게 뭐니를 물어보는 게 1차 시험의 목적입니다. 비속도가 뭐니? 비속도 시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쓰죠.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하는 걸 물어보나요? 아니죠. 비속도의 용어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비속도 시기인 거죠. 모든 1차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재 안전 기준의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같이 보는 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뛰어야 될 용어 정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용어 정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상에 있는 용어 정리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파이어 리더에 말씀드렸는데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제 파이어 리더에 올리신 분이 계시죠. 뭐를? 뭐죠? 도시기호에 관련된 정의를 찾더라고요. 파일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런 자료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제 3조에 나오는 용어 정리만 뽑아도 이게 개수로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죠?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호에 나오는 용어 정리하고
지금 화재안전 기준상의 용어 정의는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앞으로 그걸 찾아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답지에도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건 뭐였지 그건 뭐였지 그건 뭐였지 굳이 써서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시험 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쓱 해주시면 한 번 더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한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게 절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관리사 너무 짧게 보시면요 총량제 법칙입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오래 보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삶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치면요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계속 실력이 다져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주저넘게 요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다라고 하면 소화기금의 자동 소화 장치에 사용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까지를 이야기하죠. 고체라고 하면 최근 들어 고체 에어로졸을 쓰고 있고요. 액체는요. 액체는 뭐 가스 형태죠. CO2 실제 저장되는 건 가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뭐 소화약제다라고 하면 강화액도 실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기체는 말 그대로 가스 형태로가 있겠죠. 뭐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 가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물질의 소화약제인 거고요. 소화약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이다라는 표현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제가 이건 따로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그 분들에게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기출 때 됐습니다. 뭐 형식 승인품하고 성능 인증품은 이미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드리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이제 용어는 하셔야 되죠. 형식 승인은 뭐죠? 최소한 이게 어디서 한다, 어떻게 한다는 몰라도 얘가 최소한 강제사항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형식 승인은요 무조건 강제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 감지기는요 형식 승인품입니다. 내가 감지기를 시공, 전시, 판매한다라고 하면 그 시공, 전시, 판매 물품은요 무조건 소방용품으로서 형식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 승인을 받는 그런 소방용품을 검사해 주는 데가 소방산업기술원이죠. 그래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또 하는 인증이 하나 더 있죠. KFI 인증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이거는 모르시더라도 왜? 지금 화재안전기준상에서는 두 가지 계속 용어가 나옵니다. 형식 승인은 뭐다? 형식 승인은 말 그대로 강제사항인 거고요. 성능 인증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체가 똑같은 어떠한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손으로 계산하는 게 프로그램 돌립니다. 데이터 집어넣고요. 쭉 출력해서 봤죠. 그러면 이 설계 프로그램도 뭐다? 성능 인증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얘를 뭐 화재안전기준상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얘를 어떤 물품을 성능 인증받은 것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건 강제사항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 인증받은 것을 쓰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성능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조업체가 조금 더 우월적일 지위를 얻는 거죠. 만약에 가스계 프로그램을 A사도 만들고 B사도 만들고 C사도 만들었다. 똑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A사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럼 A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능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팝니다. B사는요. 설계 프로그램을 팝니다. C사는요. 설계 프로그램을 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성은 없고요. 자율성이다. 다만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서 만약에 가스계 소화 설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성능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쓰십시오라고 하면요. 그때는요. 무조건 그때는 강제사항이 되는 거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의 경우도 어떻게 돼 있다? 얘도 형식 승인 받습니다. 왜? 성능을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다라고 하면 뭐 사람의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강목. 그래서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별되어 있죠. 소형이다라고 하면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그다음에 대형 능력 단위 미만입니다. 대형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죠? 운반대하고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하셔야죠. 여기 지금 문장을 다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걸리는 게 뭐죠? 능력 단위부터 걸리죠. 그죠? 능력 단위가 뭐죠? 기사는 기사책의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재 종류에 따라 능력 단위, 불을 끌 수 있음을 어떻게 형식 승인 받은 수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 승인 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하거든요. 가뜩이나 머리 나빠 숫자 기억 못 하는데 이거 기억하려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대략 오리나무, 나무의 종류는 제가 두 가지로 기억을 했습니다. 나무 덩어리 144개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액체 위험물을 갖다 붓고요.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난 상태에서 불을 끕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료가 나무다라고 하면요. 화재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어떤 화재? A급 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 제 기억으로 오리나무 144개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갖다 붓고요. 3분 지난 상태에서 얘가 활발하게 타는 상태에서 불을 딱 끕니다. 분말 소화 약재로. 그러면 우리가 A급 소화 능력을요. 몇 단위 주냐면 2단위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억으로 144개보다 좀 줄어드는데 대략 한 90여 개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0개 정도를 쌓아놓고 똑같이 불을 붙인 상태에서 불을 끄면 이 정도면요. 1단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4단위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144개 덩어리 몇 개? 두 덩어리를 끈 겁니다. 왜? 하나를 완벽하게 껐을 때 1단위, 2단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단위다라고 하면 이런 거 한 덩어리 끈 거고요. 작은 덩어리를 한 덩어리 끈 겁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능력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다만 이 통의 사이즈는요.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 사이즈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능력 단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면요. 여기다 어떤 걸 하냐면 높이는 대략 한 15cm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밑에 물을 받아 놓고요. 약 한 3cm 정도의 액체 위험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얘도 활발하게 탈 상태에서 B급 소화약제를 뿌리는 거죠. 다만 얘는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즈가 크다. 그럼 좀 더 큰 능력 단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거 끄면 그 능력 단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형식 승인 받는 거. 이렇게 검증받은 숫자를 우리가 능력 단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C급은 어떻게 돼 있죠? 능력 단위 적응성.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돼 있죠?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 확산시켜 국부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예전에 많이 보셨죠? 대롱대롱 보일러실에 앞에 이렇게 있었던 거. 예전에는 아파트, 오래된 구형 아파트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형태로 약간 바뀌었다. 물론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나오기 전에도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형태가 있는 소화기는 있었지만 지금은요. 대부분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산 소화기 그냥 덩그러니 제가 그림을 군더더기가 있는 것 같아서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내가 실물을 안 해봤다, 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최소한 그림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로서 뭐 배 36조 제 39조에 따라 뭐죠?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받은 유효 범위. 그래서 유효 범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효 범위다라고 하면 뭐 유효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설계매 시공에 나왔던 게 뭐 문장 한 줄짜리에 따른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3조 자동 소화 장치의 유효 범위가 뭐냐라고 설계에서 딱 물어보면요. 못 씁니다, 이거. 그죠? 뭐죠, 지금? 설계 방호 최적, 최대 설치 높이, 방호 면적. 이게 뭐라고요? 유효 설치 범위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는 공부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뽑아서 절대 이렇게 핵심적으로 어떤 점검이나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기본서로서 책을 못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뭐 강사로서 분명히 끌어들이겠지만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요. 여러분들 촉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보다가 아, 이런 것들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강사가 어거지로 끌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으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합니다. 그죠? 그게 훨씬 더 합격에 근접할 수는 있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만 있지만 거기서 시너지는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요약관 형태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해의 기점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냥 문장을 읽습니다. 제가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은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이건 강제로 하는 거고 아, 검사를 하면서 성능 인증 받은 높이대로 하는구나.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가스라고 하는 거, 분말이라고 하는 거, 고체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 그럼 조금 더 뭔가 규모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얘는 유효 설치 범위라고 하는 걸 쓰네. 그런데 이게 용어가 쉽지가 않네. 왜? 설계 방호 최적이나 또는 최대 설치 높이나 방호 면적이다 하는 거는 이거 충분히 가로놓기 합니다.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개진시켜 드린 겁니다. 일단은 패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요. 주거용 주방입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길게 써야 되네요.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열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원은 전기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가스죠. 그러면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요. 가스가 세면요. 얘가 탐지할 수 있나요? 탐지합니다. 가스, 누설, 탐지 기능이 있죠. 그죠? 가스가 세면요. 지금 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예전에 완전 이렇게 자동 확산 소화기 말고 일반 구형 아파트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스 세면 삐삐삐 알람이 울죠. 그래서 알람이 운다라고 하면 탐지를 한 겁니다. 탐지를 하고, 가스 누설 경보가 나가는 거고, 세 번째가 누설 경보 나감과 동시에 가스 차단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요. 얘는 가스 탐지기가 아니죠. 탐지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죠. 가스 탐지하고 경보 나가고 가스 차단하면요. 이건 가스 탐지기죠. 근데 얘는 뭐죠? 자동 소화 장치죠. 그럼 어떻게? 화재가 나면요. 화재 탐지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탐지하면요. 화재 탐지했으니까 화재 경보 나가고요. 여섯 번째는요. 소화 장치니까 화재를 통한 소화약제 방출하겠죠. 이건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이제 아령수 신기가 이런 패턴입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죠. 기본서에서 각각 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외우실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아령수신기 일형 뭐 1문제 나오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현장에서 점검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육안 점검만 하신 거고,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쓸 수가 있고요. 올해 시험은 그렇게 좀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은요, 시험 쉬우면 절대 안 좋습니다.
시험을 한두 번 보신 분들은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아. 왜 그러죠? 어차피 5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처음 본 분들. 시험 공부 5년 하신 분들은요, 무조건 쉬운 게 좋습니다. 왜? 나는 계속 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서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문장의 형태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엮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기가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암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를 필요로 해서 문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외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왜? 이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문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외우는 건요,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얘를 이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6개의 항목을 놓고 쭉 외우려고 하니까 될 것 하는데 안 되는 게 그런 형태의 어떤 공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